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서부터가 공상, 망상, 환상인지,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꿈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과학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리 해도 실현은 안 되겠죠. 안다기보다 정말 안다가 중요합니다. 안다고 생각한다기보다 정말 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꿔서 실현을 해내면은 드리머가 아니라 파이오니어가 되는 거예요. 선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병원에서 피 뽑을 때 주사기 보시나요? 저는 안 봅니다. 아파서라기보다 피를 너무 많이 뽑아요. 이런 식이에요. 피를 뽑아서 검사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고 시약이랑 섞고 분리하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갓난 애기는 없잖아요. 피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방울로 뽑은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시약이랑 시약 방울이랑 다시 섞이고 다시 또 갈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게 꿈일까요? 실질일까요? 제가 가물가물할 어릴 때부터 제 주위에 항상 물웅덩이, 모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물 짚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 어린 손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물이 어떻게 물방울이 되는지, 물방울들이 다시 어떻게 물로 모여지는지, 뭐 모래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개미들이 어떻게 뭐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가, 공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단어를 몰랐어요. 과학자라고 다 말했으니까. 뭐 시계를 분해는 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조립에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실에 새 십자매 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할 때 제가 십자매 한상을 샀어요.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들은 다 학교 끝나면은 뭐 과외 공부하러 가고 저는 그냥 주말이면 항상 새 팔고 사고 하는 집에 가서 그냥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새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파는지도 배우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배우고 뭐 1년도 되기 전에 십자매 한상이 금화조, 문조, 나중에는 카나리아까지 60상으로 불어났어요.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성공할 때 제가 무슨 미천이 많은 건 아니니까 잘 키웠어요. 관찰을 열심히 하고 관찰 일기를 썼어요. 번호가 정해져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문조는 비싸거든요. 문조가 알을 낳을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싼 십자매를 준비를 시켜요. 십자매 몇 호가 알을 품을 수 있겠다라고 미리 이제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배었어요. 근데 그때 좀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뭐 거의 전자기계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설치 뭐 고치고 다 했는데 중학교 가서 과학부에 가보고 특히 그 모형 비행기 만들 때 보면은 제가 손재주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일단 내 손에만 들어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꿈이 발명가인데 내가 재능이 없구나. 이거 어린 나이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렇다고 공부만 하기에는 그 한국의 교육 환경이 저랑 정말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환경에도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신기하죠, 세상이. 제가 지금은 뭐 발명만 40개가 40개가 되는 그 발명가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제 연구 분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연구 분야가 영어로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줄여서 MEMS, 한국말로는 아마 뭐 초미세 기전 공학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아주 작은 기계, 미세 기계라고 그냥 합시다. 영어로는 이제 마이크로 머신스. 이게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이 스케일 지도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이제 우리 사람의 스케일이 있겠죠. 1미터 단위의 우리가 있고 우리보다 1000배 작은 밀리미터 단위의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1000배가 더 작아지면은 이제 거기에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있어요. 거기에 제 전공인 미세 기계가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는 그보다 또 더 1000배가 작아서 거의 분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세 기계는 개미보다는 작고 저기 빨갛게 보이는 게 적혈구인데 적혈구보다는 좀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뭐 숫자만 봐가지고는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사람 손이 보이죠? 18번. 12번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개구리입니다. 11번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입니다. 제일 작은 개구리를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제일 작은 개구리 바로 밑에 벼룩이 있어요. 벼룩의 앞다리를 제가 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물체들이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거든요. 단세포 동물들이 이 크기에 속합니다. 이 그림에 제가 일부러 미세기계 2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좀 기계 부품 같은 게 보이시죠? 위에는 이게 제 30년 전에 제 박사과정 탑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카락은 그 당시에 제 머리카락이고요. 이게 기계지만 전기 신호로 잡고 놓고 할 수도 있어서 이걸로 단세포 동물을 잡기도 했습니다. 좀 신기하죠? 전 지금 봐도 신기한데 좀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미세기기를 다 갖고 계십니다. 핸드폰 안에 미세기기가 들어있거든요. 그 차가 충돌을 하면 에어백이 터지죠. 왜냐하면 충돌했다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빔이 있어서 충격을 가하면 움직입니다. 그걸 재거든요. 근데 이런 기계들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걸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하는 이제 탑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기계들을 축소시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터 단위에 사는데 이런 마이크로미터 단위에 과연 작동을 잘할까? 작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개미라면은 개미인데 머리가 좋아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사실 자동차가 우리 같은 자동차의 모양일까? 이런 의무점이 들죠. 제가 어릴 때는 감으면은 물이 안 나왔어요, 수돗물이. 그래서 큰 물통을 들고 리어카를 걸고 갔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 개미를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내가 마이크로였다면, 아, 마이크로 리어카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이크로 리어카를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아주 작으면은 물통이 필요 없어. 왜냐면 물방울 그냥 굴리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물방울을 밀면은 그냥 손에 젖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석이 N극과 S극이 당긴다는 걸 누구나 다 알죠. 전기 전압을 가하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도 당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우리 크기의 세계에서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작은 세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서 움직이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우리 실험실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이걸로 저도 창업도 하고 이제 한 가지 더 꿈을 꿔볼까요? 코팅팬 아시죠? 코팅팬에 이제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거칠게 만들면은 더 안 붙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굴러가도록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거침 속에 공기가 있어서 물이 반쯤 공기 속에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에어하키 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과연 이런 걸 써서 어떤 유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게 공학 연구자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야 우리 실험실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표면을 배에다 붙이면은 저항이 줄어든다는 걸 실험적으로 드디어 증명을 했어요. 최근에 한 30%까지도 저항을 줄일 수가 있는데 배는 크지만 여기서 보시는 저런 표면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개미 세계예요. 그래서 배는 크지만 개미 세계의 물리 현상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저희 가장 큰 꿈이 머무는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제가 꾸는 꿈이죠. 아직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상용화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에서 실험을 할 때 내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구나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까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다시 한 10년 정도 더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안 게 내가 중학교 때 새를 키운 게 도움이 됐구나. 들어보니까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특이했는지 제가 중년이 된 후에야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새를 키운 게 아니라 새가 저를 키운 거죠. 그 어린 나이에 한창 신경이 막 자랄 때 제가 뭔가를 열심히 관찰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특화가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교수가 된 후에 내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안 사실인데 그 교수들은 평가를 이제
전 세계에 제3자들이 추천서를, 저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 추천서를 써서 평가를 합니다. 그 추천서를 나중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말이 항상 나왔어요. Extremely creative. 그래서 내가 창의적인가? 그런 생각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제가 동양인 유학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동양인 출신 유학생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창의적이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10대일 때, 중학교 때일 때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네, 그 당시에는 제 주위에서 친구들 다 공부를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연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거는 배우는 태도, 버릇 이런 게 중요하지. 그 당시에 배웠던 지식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그걸 누가 기억을 해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죠.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학교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나 개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나, 성인들을 만나서 같이 비즈니스도 하고 나랑 전혀 다른 환경의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미리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창업 활동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그냥 인간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학교의 연구원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항상 도움이 되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학연구, 엔지니어링 리서치에서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서부터가 공상, 만상, 환상인지 어떤 때는 알기 힘들거든요. 내 나름대로 제 의견입니다.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꿈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꿈이 실현이 됐을 때 이게 사회에 큰 도움이 되면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취미죠. 개인 취미. 두 번째는 이 꿈이 과학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실현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학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건데 어떻게 그 꿈을 실현할까 할 때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하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할지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깊은 지식보다는 기초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다기보다 정말 안다가 중요합니다. 안다고 생각한다기보다 정말 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꿔서 실현을 해내면은 드리머가 아니라 파이오니어가 되는 거죠. 선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제가 엔지니어링 리서치, 공학 연구자라서 제가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특이한 점을 이용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장점, 단점이라고 하지 않고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혼자서 그걸 발견하는 게 좀 힘들고 또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죠. 여러분들의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